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규칙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이 나와도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영어 공부는 먼저 배워야 할 부분과 나중에 배워야 할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올바른 순서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준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을까요? 현대 영문법에서 준동사는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복잡한 복문을 간단한 단문으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동사를 배우기 전에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복문이 어떤 문장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문이란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한 문장을 말합니다. 복문은 사전에 없는 단어인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부사를 만들기 위해 일반적인 문장은 그대로 둔 채 종속 접속사만 그 문장 앞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형용사를 만들고 싶으면 문장 앞에 형용사 만드는 종속 접속사를, 명사를 만들고 싶으면 문장 앞에 명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를, 그리고 부사를 만들고 싶으면 문장 앞에 부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4가지 종류의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만 가져다 놓으면 문장으로 만드는 사전에 없는 단어, 형용사, 명사, 부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위에 도표와 같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4가지 종류의 동사, 그리고 그 동사에 따르는 문장 성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 앞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속 접속사만 문장 앞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복문을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위 도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문장 앞에 빨간색의 종속 접속사가 놓이게 되고 이 종속 접속사는 3가지 종류의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명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 형용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 그리고 부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로 만드는 사전에 없는 단어는 품사에 관한 수식과 비수식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는 수식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그대로 사용하지만 형용사로 만드는 종속 접속사는 자신이 수식할 명사라는 품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장 안에서 명사 하나를 빼놓게 됩니다. 부사 역시 자신이 수식할 부사라는 성분이 자기 문장 안에서 빠진 상태로 종속 접속사 뒤에 문장의 형태로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표를 한눈에 보니까 종속 접속사에 관한 문법은 언제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품사와 관련된 수식과 비수식의 원리, 그리고 4종류의 문장 형태를 만드는 동사의 4가지 속성을 배우고 난 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답이 손드는 영어 소개 영상에서 영어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란 쉬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는 항상 또 다른 원리를 배우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조건이라면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 짧고 간단한 문장을 더 좋은 문장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있을 것은 다 있는 종속 접속사로 만든 단어보다 간결성의 원리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생략한 준동사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문장 속에서도 또는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준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 형태의 단어를 깔끔한 준동사라는 단어로 변환할 때 필요하지 않은 중복 단어를 생략하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전혀 새로운 규칙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규칙을 찾아서 가져온 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의 생략 법칙입니다. 각설하고 등위 접속사의 생략 법칙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likes to read books and she likes to watch movies and she likes to listen to music.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읽을 책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시청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듣고자 하는 음악입니다. 등위 접속사의 생략 법칙은 간단합니다. 앞 문장에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이 뒤 문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앞 문장에서는 부사구와 같은 수식 어구를 생략하고 뒤 문장에서는 이미 앞 문장에서 사용했던 다시 반복되는 주어와 서술어 부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동일 접속사도 생략하되 마지막 부분에 콤마를 찍은 후 해당 접속사를 한 번만 표기해 주게 됩니다. 예로 들은 문장에서는 접속사와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것들이 생략 대상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 법칙을 적용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She likes to read books, watch movies and listen to music. 이 문장을 문장 5형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과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독직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녀는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음악 듣는 것을.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읽을 책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시청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녀가 듣고자 하는 음악입니다. 그러나 등위 접속사로 연결한 두 문장이라도 지금 보여드린 첫 번째 예문과 달리 두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를 경우는 나머지 내용이 같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John likes to play baseball and his brother likes to play basketball. 문장 5형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존은 야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농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존은 좋아합니다. 야구를 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형제는 좋아합니다. 농구를 하는 것을. 답이 손드는 영어는 다음과 같이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존이 좋아하는 것은 존이 하는 야구이며 그리고 존의 형제가 좋아하는 것은 존의 형제가 하는 농구입니다. 이 문장은 답이 손드는 영어가 제시하는 10가지 해석 원칙 중에서 종속 접속사나 준동사로 만든 단어는 개별 문장 구조로 해석합니다 라는 원칙과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 생략된 부분을 되살려 해석합니다 라는 규칙, 그리고 대명사는 본래 명사의 뜻을 가져다 해석합니다 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가 안내하는 해석 방식은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습관과 관습의 차이일 뿐 앞에서 뒤로 진행하는 공통적인 어순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말이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 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 5형식이 속히 사라져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장 5형식이나 직독직해라는 핑계로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해석들은 둘 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어 해석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짧은 단문과 같은 예문을 매끄럽게 해석해놓고 마치 올바른 해석 방식인 것처럼 기초에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못된 미끼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 계속 공부하게 될 준동사에 적용되는 문법 규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 문법 원리를
가져다가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사에 사용되는 to와 분사에 사용되는 ing, 그리고 ed 같은 표식도 역시 기존 문법의 원리를 가져다 살짝 변형해 만든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문법의 모든 규칙은 유아독존하지 않고 서로 돕고 도와주는 공생관계 또는 유기적으로 서로 문법적인 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문법은 먼저 기본적인 문법 원리만 확실하게 학습해 놓는다면 그 다음 문법 배우기는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기본 규칙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아직도 영어를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으로 알고 극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해와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실용영어 현대 영문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몇 가지 도표들의 내용이 이해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준동사를 배울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는 아직입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 채널에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 중에 제목이 영어 공부 품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영어 문장 완전 쉽게 이해하기 1편, 2편, 3편, 그리고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수식과 비수식의 원리라는 제목의 영상들을 다시 시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동사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설마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부정사를 만들고 동사 원형에 ing나 ed를 붙여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를 만든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준동사는 동사에 준한다는 말이고, 동사에 준한다는 말은 동사의 4가지 문장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의 속성을 사용해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준동사라는 뜻이 됩니다. 가끔 준동사도 동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준동사를 동사라고 확정 짓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준동사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단어는 형용사, 명사, 그리고 부사인데 여기에 동사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준동사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용해서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변형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 문장과 같은 형태를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ohn likes to play baseball and his brother likes to play basketball. 위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구분해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인 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두 문장을 읽기 위해 등위 접속사 and, 그리고 and 뒤에 주어와 서술어인 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2개의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에서 서술어인 likes가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위치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있는 명사가 아닌 부정사로 만든 사전에 없는 명사를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에 사용된 원형동사 플레이도 그 속성이 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사를 만드는 규칙에 따라 의미상 주어, 서술어인 완전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형태의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갖는 부정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부정사를 목적어 위치에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부정사는 명사라는 품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보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보호 자리에 있어서 명사로 사용된 부정사라고 말입니다. 다른 준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지만 영어 학습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에 사용된 원형 동사가 동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동사인 서술에 해당하는 1대1이 주어가 되니까 준동사도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동사의 문장 주어와 혼동을 피하고자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 주어라고 다르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형 동사란 무엇을 말하는 단어일까요? 모든 정동사는 문장에 사용할 때 반드시 시제, 단수와 복수, 그리고 인칭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형 동사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 단수와 복수, 그리고 인칭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원형 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동사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원형 동사는 7품사 중에 형용사로 분류됩니다. 이 말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게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원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준동사, 맞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를 사용하는 불완전 타동사 문장에서 목적어 보호 위치에 원형 동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원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라고 배웠던 대로 조동사 뒤에도 원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형용사로 사용된 원형 동사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원형 동사의 품사가 형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형용사 앞에 전치사 to를 붙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부정사 앞에 있는 이 to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전치사 to에 담겨 있는 의미가 부정사가 추구하는 의미와 일치되기 때문에 역시 기존 문법을 가져다 사용했을 뿐이지 전치사가 아닙니다. 나는 부정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일종의 표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을 꼼꼼히 보신 학생이 있다면 품사편에서 조동사는 상태동사인 비동사에 속하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라고 말했던 내용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동사 때 배우기로 하고 여러분은 일단 원형 동사는 형용사다 라고 받아들이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문장 오형식이라는 비문법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 설명되어 있거나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쓸데없이 비효율적이고 암기식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런데도 문장 오형식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장 오형식은 반드시 우리 영어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영어가 삽니다. 그래야 영어 원서도 편하게 자유롭게 읽고 문법을 배우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잘못된 영어 교육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도표를 통해 준동사가 만들어지는 문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반 문장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준동사에서 사용되는 기본 원리는 부정사와 분사 다 똑같습니다. 단지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동태 규칙도 조금 알아야 하는 작은 수고가 뒤따르겠지만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문법 원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공부도 있다는 말을 듣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가능한 짧아야 좋답니다. 조금만 길어진다 싶으면 순식간에 휘리릭 모두들 나가버리지요. 더구나 틱톡이나 쇼츠처럼 1분 미만의 영상이 대세인 분위기라 시청하는 영상이 1분 가까이 되면 이미 몸은 꽈배기로 변해가고 두 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간다 해도 우리 답이 손드는 영어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인스턴트식으로 공부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다는 것도 영어 공부에서는 진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사에 적용되는 1대1의 원리, to 있는 부정사와 to 없는 부정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문과 그에 따르는 올바른 해석 방법까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대 영문법이 안내하는 부정사에 관한 속 시원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